앞으로 IMF 경제위기 시즌2가 이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죠. 무수히 많은 투기를 조장하는 유튜버나 교수놈들이나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몰락시키고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을 인내하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소수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갖겠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꽤나 무서운 현실을 견뎌야 합니다. 세상 일이 모든 게 다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긴 어렵죠. 세상은 매우 무섭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자신만만해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겪는 현실이 지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뜨돌이 무사가 한 지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IMF 시대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엄청난 기회가 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락한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긴 시간을 견뎌야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내 말을 따르게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힘이 있어야지. 내가 강해야 다른 누군가가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죠. 그 힘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강해지는 길은요, 뭐겠습니까? 이런 되게 힘겹고 어려운 시국을 조용히 천천히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정말 그 다음번에 또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면, 그러면 기회를 좀 더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도박은 다 잃거나 다 갖는 거죠. 그리고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이 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거나 지는 것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좀 더 조심하며 내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니 누군가는 사람 조심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자기 자신을 더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더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맞고 네가 말하는 건 틀리다,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죠. 내가 말하는 게 틀리고 네가 말하는 게 맞다, 이것 또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인 겁니다. 내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내 자신이 욕심 부리는 것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이 모습이나 다른 사람의 이 행동, 말들, 이런 것 또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올바르게 바른 길을 가려 해도 옆에서 누군가 계속 부추기면 흔들릴 수 있죠. 내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바람을 계속 심어줬기 때문에 내가 흔들린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부추기지 않는데, 아무도 부추기지 않고 아무도 조장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탐욕을 가지고 내 마음이 비뚤어져서 또 일을 걸어치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나 다 자신에게 쓴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고, 또 그 쓴소리 중에 또 어떤 것들은 내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얘기도 있는 거고, 아니면 허무맹랑해서 전혀 쓸데없어서 무시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러한 판단이나 결정은 누가 한다? 내 스스로가 한다. 그리고 내가 맞이하는 앞으로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현상들, 이런 것들 또한 나에게 플러스가 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확실한 거는 내가 그냥 살아있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 하는 그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멀리 내다보며 살아야 되고, 남들이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휘둘리거나 얽매일 필요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지금 내가 내 스스로 중심을 잘 잡고 나의 것들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성급히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것, 절대로 조급한 마음 먹지 않겠다라는 것, 이런 생각들을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고, 또 내 동생이 처지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각오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중입니다. 지금은요, 기득권만 잘 사는 세상이고 이 세뇌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반중국 얘기하고 화교 얘기하는 되게 시선이
이 생각이 사고가 되게 되게 좁아서 남들이 하는 말에 쉽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보면 되게 안타깝죠. 대한민국의 뭐 반중, 뭐 반일도 마찬가지고 화교 얘기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화교 얘기를 했습니까? 반중을요.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최근 들어서 2024년 12월쯤부터 해서 온갖 거구 유튜브들이 화교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되게 많이 몰아갔죠. 사람들을 되게 어떻게 만들어갔습니까? 세뇌시키고 되게 삐뚤어지게 만들고 되게 시야를 좁게 만들었습니다. 화교나 반중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자꾸 바보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되게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왜냐? 그런 말에 빠져가지고 감정적이 되고 되게 극단으로 치닫으면서 제대로 된 걸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거죠. 화교를 얘기하고 반중을 얘기하고 반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기득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꼬드기고 세뇌시키고 몰이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평범한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을 갈등과 갈라치기해서 서로를 적대하게 만들고 연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시궁창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대한민국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한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근데 잘 생각해 볼 게, 불법 체류자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 땅에 돈 벌어서 자기네 본국으로 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 거고, 중국인들, 그러니까 국내 관광 오는 중국 관광객들은요, 고객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투자하는 무수히 많은 중국 관련한 자본들은요, 우리가 적대시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활용하고 고마워야 될 존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적대시하게 만들고 반중 반일 뭐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을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게 막아버리죠. 좀 답답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를 많이 어렵게 만들고 많이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우리 개개인들의 중심을 좀 잘 잡고 현명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살아남아야 되고 이 불편한 현실들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잘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시궁창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살 필요가 있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면 다른 나라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도 협력하고 또 같이 힘을 나눠서 또 헤쳐나갈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좁은 땅덩어리에 있으면서 일본을 적대시하고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중국을 적대시하고 친미만 얘기하면서 미국만 쫓아다니는 바보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과도 협력하고 친미하고 친일하고 친중하고 친러시아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끔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힘겹고 어려울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지에 대해서 개개인들이나 사회적으로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